상고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논란을 불사하고도 도입을 추진했을 만큼 뜨겁고도 시급한 화두인데요. 오늘 로어투데이는 상고제도 관련한 얘기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고심의 1, 2심 재판과 무엇이 다른지, 현재 대법원 상고심 실태가 어떤지, 왜 상고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등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8년 11월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 합의체를 열어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병역을 거부할 정당할 사유가 될 수 있고 대체복무 등 대안 없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무조건 처벌하는 건 잘못됐다는 것이 대법원 전합 판결입니다. 2004년 종교를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원이 14년 만에 전원 합의체를 통해 판례를 바꾼 겁니다. 이후 1심과 2심 법원은 대법원의 변경된 판례에 따라 종교적 신념의 진실성 여부를 따져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이는 대법원이 법령 해석과 기준을 마련하는 이른바 법률심 역할을 하고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 판결에 기본적으로 기속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1심과 2심을 사실심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다음에 3심을 법률심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요? 그 사실관계에 대한 존부에 대한 확정은 사실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네. 법률심은 법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법규의 해석 적용을 잘못 적용한 것을 판단하는 것을 법률심이라고 하고. 덧붙여 설명하면 재판은 크게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과 나타난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할지 크게 두 과정입니다. 전자를 사실심이라고 하고 후자를 법률심이라고 하는데 통상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1, 2심에서 끝내고 상고심인 대법원은 1, 2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판단만 합니다. 대법원 상고심이 법률심이라고 불리면서 1, 2심 재판의 대법원 판례가 기속력을 갖는 배경입니다. 실제 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대법원 판결을 보면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한 매매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등 법령 해석과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책 사법기관이라고 한다고요. 일반 하급심 법원하고 달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의 역할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정책 결정을 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요. 재판에서 국민들한테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제시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만큼 대법원, 특히 전원 합의체의 역할이 중요한데 문제는 대법원으로 넘어오는 상고심 사건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최근 5년간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 수는 2014년 37,652건, 2015년 41,850건, 2016년 43,694건, 2017년 46,412건, 2018년 47,97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법원 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대법관 1명당 1년에 약 4,000건의 사건을 맡아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산술적으로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대법관 1명이 하루 10건 이상씩은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법원 안팎에선 대법관은 임명되는 날 딱 하루만 좋고 나머지는 생고생의 연속이라는 우스갯소리 아닌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 개수가 인간의 능력을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사건이 제대로 된 충실된 심리가 아니라 제대로 된 불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대법원 상고심이 그나마 굴러가는 건 재판연구관들의 도움과 심리불속행 제도에 의존하고 있는 측면이 큽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 본안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도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나는 경우가 보통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계속 늘기만 하는 상고심 사건과 70% 가까이 심리불속행 기각이 나는 현실,
그 이면엔 1, 2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 일단 대법원까지 가고 보자 하는 심리. 어떻게 보면 판결에 대한 불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법률심은 그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판단이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관이라고요. 일반적으로 3세번 또 내지는 3심 이런 개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법원 스스로가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고요. 때문에 법령 해석과 기준 마련이 대법원 본연의 역할이지만 상고인의 권리 구제를 외면할 수도 없어 다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함께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실제 익명을 요구한 고법 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는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유무죄와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증거의 신빙성과 증거 능력 등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대해서 엄격하게 본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 다른 고법 부장판사 출신 B 변호사는 법리 문제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라며 법리 오해라는 타이틀 하에 사실 오인도 자연스럽게 녹여서 판단받아보려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이 상고인의 개별 권리 구제에도 신경을 쓰는 걸 뭐라 할 순 없지만 문제는 상고심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할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8년 이뤄진 전합 판결은 단 21건, 대법원 전체 판결의 0.04%에 불과합니다. 대법관들은 대법관대로 소부 주심을 맡은 각 개별 재판 처리에 허덕이고 있고 법률 기준을 세울 전원 합의체는 또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일종의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결국 재판 청구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그 대법관의 어떤 상고, 그래서 대법관들께서 핸들링하는 그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은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를 가지고 와야 된다. 법률방송은 이런 딜레마에 처한 상고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해 법원 행정처와 함께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 1월 발족돼 활동 중인 대법원 상고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쟁점 및 개선 방안 등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 세미나를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오프라인 세미나는 개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률방송이 세미나를 촬영해 방송하는 형식으로 세미나가 이뤄지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